부자 언니, 부자 특강, 평범한 월급쟁이, 부자 되는 공식, 저자 유수진. 삼성생명에 입사해서 입사 1년 차에 바로 연봉 1억을 찍었고요. 2년 차에는 연봉 2억 3천, 그리고 3년 차에는 연봉 4억을 기록했고요. 4년 차에는 연봉 6억을 찍으면서 일명 연봉 6억 언니로 불립니다. 고객이 먼저 찾아오는 자산관리사로 유명해지면서 각종 방송에도 출연했죠. 부자 언니 부자 특강, 오늘은 부자 되는 3단계 공식, 1억 원을 만드는 4단계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공식 1단계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 정말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되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 커밍아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략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평소에 본인의 욕심을 이용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부자가 될 것인지, 3년 만에 1억을 만들자, 혹은 60세 이전에 건물주가 되자. 이렇게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 2단계는 종잣돈 1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건은 무조건 종잣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15%의 수익률을 거둬도 1천만 원의 15%는 150만 원이지만 1억 원의 15%는 1,500만 원입니다. 차이가 크죠? 그래서 종잣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종잣돈의 목표를 1억 원으로 합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20-30%의 수익을 낸다면 그 돈만 해도 2-3천만 원이죠. 이 돈은 웬만한 사회초년생의 연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늘어나죠. 왜냐면 이제는 자금이 어느 정도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1억 원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잣돈 1억 원을 만든 이후에는 부자 되는 공식 3단계로 진입합니다. 여기에서는 금융 문맹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내 돈이 돈을 벌어오게 하는 방법은 투자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문맹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부자들은 경기 변동의 사이클상 지금이 어느 때인가에 따라서 돈의 위치를 바꿉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경기 변동의 주기를 이해하고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구독하고 경제TV를 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공부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죠. 처음에는 어렵고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지루하고 멀미가 나가겠지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헤드라인부터 먼저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헤드라인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 단락씩 아래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단어를 찾아서 검색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점점 경제신문을 읽는 것이 재미있어지고 경기 변동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도 조금씩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변동의 사이클이 어디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투자의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1억 원을 모으는 방법, 종잣돈 1억 원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4단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상황 파악하기입니다. 나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유심히 파악해야 할 것은 바로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우리가 비싼 명품을 산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몇만 원짜리 외식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카드값은 매월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 나오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돈은 어디로 샌 걸까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반드시 꼼꼼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지출을 분석할 때 적금, 펀드, 보험,
주식 등의 금융상품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이때 평가 금액과 잔고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면, 정확히 알고 나면 나의 수입이 불규칙해서 재테크가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충동구매나 새는 돈이 많은 것이 문제인지, 혹은 수입과 지출은 적당한데 돈을 모으는 방법을 내가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확인한 것을 이용해서 1년에 내가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저축 가능한 금액도 계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며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가 정리가 될 겁니다. 1억 원을 만드는 두 번째 단계는 통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통장 분리는요, 스스로 지출을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통장 분리를 하면 확실히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장은 세 가지 용도로 나눕니다. 생활비, 비상금, 재테크. 먼저 생활비 통장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금액들의 통장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는 돈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먼저 생활비를 줄여서 생활비 예산을 정합니다. 이때 너무 과하게 줄이면 금방 지쳐서 포기하기 때문에 생활비는 적당하게 줄여서 책정합니다. 그리고 급여일이 되면 이 금액을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한 후에 이 통장의 체크카드로 사용합니다. 반드시 체크카드여야 돼요. 신용카드일 경우에는 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비상금 통장입니다. 경조사나 병원비 등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준비해 두는 건데요. 비상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클 필요는 없고요.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면 됩니다. 이 비상금 통장은 여윳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자를 챙겨주는 CMA나 MMF 같은 통장이 좋습니다. 물론 이체 수수료도 무료인 게 좋겠죠. 세 번째 통장은 재테크 통장입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관하는 통장인데요. 여기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으로 돈이 이체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통장들을 분리해두면 내가 얼마나 쓰고 얼마를 모으고 있는지 매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이것이 꾸준히 돈 관리를 하는 첫 걸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실천은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장 분리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억 원을 만드는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지출 습관을 바로 잡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용카드입니다. 내 통장 잔고에 씨를 말리는 가장 큰 주범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용카드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신용카드는 잘라버리고요.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생활비를 쓰도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없애기 위해서 우선 남은 카드값을 한 번에 다 상환합니다. 그리고 가위로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상환 금액이 너무 크다면 일단 카드부터 먼저 자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환 금액을 매월 상환합니다. 이때 혹시 카드 포인트가 있다면 확인해서 다 활용하고요. 두 번째로 올바른 지출 습관을 잡기 위해서 가계부 어플을 사용합니다. 본격적으로 지출을 통제하는 건데요. 가계부를 통해서 얼마를 썼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을 통제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월 단위 관리가 힘들다면 주 단위로 관리해도 됩니다. 1억 원을 모으는 마지막 4단계는요. 저축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저축이 좋다는 거는 다들 알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축에 재미 붙이는 비법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전 저금통 만들기입니다. 돼지 저금통이던 주스병을 활용해서 저금통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동전 모아도 큰 돈은 안 됩니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동전을 모으는 것은 돈을 모으는 재미를 붙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여럿이 함께 시작해서 나중에 저금통을 탈탈 턴 후에 인증사진 올리면 더욱더 재밌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저금을 재미있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챌린지 하기입니다. 챌린지, 매일같이 1,000원씩 모은다든지 아니면 매일 1,000원씩 늘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1,000원 했다면 내일은 2,000원을 저금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날은 3,000원을 저금하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저축하는 챌린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저축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작심 3일 모으기가 있어요. 우리는 의지가 약하지만 결심은 잘하죠. 그러니까 결심한 다음에 3일 뒤에 포기하고 또다시 결심한 후에 3일 뒤에 또 포기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월요일에 시작해서 수요일까지는 돈을 모읍니다. 3일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포기해요. 안 합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다시 결심하고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저축하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또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쉽게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저금을 재미있게 하는 마지막 전략은 1357 전략입니다. 돈을 구간별로 모으는 것인데요. 앞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100만 원을 모았다면 이제는 3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500만 원, 또 그 다음은 700만 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분화하면 모으기가 더 쉽고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성취감도 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단계를 거쳐서 종잣돈 1억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언니 부자특강에서 나오는 부자되는 공식 3단계 그리고 1억 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지금 바로 가계부 어플을 다운받겠습니다.